2007년에 강동구 둔촌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값으로. 우리나라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2, 3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일시적인 하락인지 10년, 20년, 30년 장기 침체인지. 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 중에서 20대에서 40대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50대에서 70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대가 되면은요 퇴직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선 그 가계 부채를 가능하면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은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대, 60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이 퇴직 후에, 노후에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이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50대, 60대에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요,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는 황혼이혼을 하고 또는 원래부터 결혼을 안 하신 분, 그 생애비혼이라고 하죠. 이런 이유로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그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PPP 환율, 이걸 기준으로요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 뭐 6억이 좀 넘지요. 그런데요,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보다 우리가 부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22%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산 이콜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 일본과 같은 장기 부동산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일본도 1980년대 법을 기었습니다. 제가 그때 동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비쌌습니다.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오늘 일본 사람한테 들은 건데요, 오늘 시세로 지오다쿠 그 구 하나만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80년대 일본의 땅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값이 비싸니까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 위에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여기 보시다시피요,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290일까지 올랐습니다. 이게요, 일본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의 지가지수 추이인데요, 82년을 100으로 볼 때 버블기에 290일까지 올랐으니까 3배 오른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떨어졌냐? 102로 떨어졌으니까 3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겠는가? 벌써 작년 여름부터니까 한 8개월 됐죠. 우리나라 집값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2, 3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일시적인 하락인지, 일본에서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10년, 20년, 30년 장기 침체인지, 이걸 한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2007년에 강동구 둔촌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값으로. 그래서 몇 년 지나서 다시 회복을 하고 지난 3년 코로나 사태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20억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오르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한 20년 장기 하락 국면이 온다면 그때는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함부로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난 20년 넘게 일본의 집값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뭐냐?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비중이 줄겠지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부모님이 돈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지요. 그러니까 일본도 1980년대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20년, 30년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 생각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8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요, 집값 땅값은 떨어져.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만 남아. 그 다음에 경제는 어려워져. 그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다 관계가 있는 건데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집을 사게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요, 전체 인구 규모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율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2배 정도 돼요. 베이비붐의 그 규모가. 이 사람들 집 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청년들이 가요.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냐?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입니다.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한계가 됐기 때문에 멈춥니다. 우리는 멈추고 더 지나갔어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보통 사람들이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요. 우리도 많이 골치 아프죠?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골치 아프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부동산 비중이 60%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이제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이제 부동산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다들 그런 눈으로 저를 봅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떨어지다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8개월째 떨어지고 있으니까 연말쯤 가가지고 집값이 다시 일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방송을 해가지고 그 바보 같은 친구 강의를 날 듣기 위해서 나를 집팔겠을까? 제 욕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함부로 저는 사세요 파세요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 꼭 조심할 게, 이로운 경제 채널 EBC